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1부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 AI 업계에서는요. 2025년 11월 첫 번째 주 소식인데요. 인공지능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눈부신 발전 바로 뒤에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성장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AI 산업붐에 숨겨진 비용, 그리고 그 복잡한 문제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이면을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짚어볼 거예요. 첫째, 천문학적인 돈이 몰리는 AI 골드러시 현상. 둘째, 그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기업 내부의 권력 다툼. 셋째, 창작의 세계와 부딪히는 콘텐츠 충돌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의 근본적인 한계죠. 환각 현상의 후유증까지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AI 골드러시입니다. AI 혁명이란 게 그냥 코드 몇 줄로 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미래를 움직이는 진짜 연료, 즉 어마어마한 자본과 물리적인 자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부터 한번 감을 잡아보시죠. 38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2조 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픈 AI가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랑 맺은 단 하나의 클라우드 계약에 쏟아붓는 돈입니다. AI 개발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돈이 들어가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딱 느껴지시죠?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380억 달러는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픈 AI의 진짜 목표는 앞으로 10년 동안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돈을 컴퓨팅 인프라에 쏟아붓는 겁니다.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금광을 캐러 뛰어드는 골드러시 그 자체인 거죠. 자, 이렇게 돈은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AI 산업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놀랍게도 이건 돈만으로는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그 답을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문제는 반도체 칩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칩을 꽂아서 돌릴 따뜻한 쉘, 다시 말해 전력과 냉각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데이터 센터 건물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AI의 뇌는 넘쳐나는데 그 뇌를 담을 몸이 없는 거죠. 결국 AI 경쟁이요, 에너지 쟁탈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국 전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기존 전력 회사들은 도저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빅테크 기업들이 아예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심지어 샘 알트만 같은 사람은 핵융합 같은 차세대 에너지에까지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기업이 에너지 기업이 되어가는 정말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과 자원이 걸려 있으니 기업 내부의 권력 다툼은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자, 이제 AI 세계의 화려한 무대 뒤, 그 커튼 뒤에서 벌어졌던 정말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오픈 AI가 겪었던 5일간의 혼돈 기억하시나요? 첫날 갑자기 CEO 샘 알트만이 해고당하고 회사가 그야말로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했을 게 물밑에서는 경쟁사인 엔트로픽과의 합병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5일 만에 샘 알트만이 극적으로 복귀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회사가 통째로 경쟁사에 넘어갈 뻔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공개된 법원 문서를 보니까요, 이 합병안의 내용이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만약 이게 그대로 성사됐다면 경쟁사였던 엔트로픽이 오픈 AI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사실상 역인수 시나리오였던 거죠. 하마터면 AI 업계의 지도가 완전히 바뀔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인 일리아 수츠케버는 법정에서 매우 불쾌했다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은 이 합병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오픈 AI 내부에 얼마나 깊은 균열이 있었는지 이걸로 알 수 있죠. 이렇게 빠른 성장을 위해서 안팎으로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AI 기술은 사회의 기존 규칙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창작자들의 저작권 문제, 그리고 학계의 신뢰성 문제와 제대로 부딪히고 있어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죠. 스튜디오 지브리를 포함한 일본 출판계가 오픈 AI에 제대로 제동을 걸었어요. 허락도 없이 우리 작품을 AI 훈련에 쓰는 거 당장 멈춰라 이거죠. 특히 요즘 너도 나도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AI로 마구 만들어내면서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이 갈등의 뿌리를 보면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는 일단 저지르고 보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쉽다는 문화에 익숙하거든요. 하지만 일본의 문화와 법은 사전 허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세계관이 지금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전설적인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강력한 한마디가 더해집니다. 그는 이미 2016년에 AI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 그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느낀다. 이 논쟁이 단순한 기술이나 법의 문제를 넘어 얼마나 예술적, 윤리적으로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창작의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지식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학계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전 세계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논문을 공유하는 아카이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AI가 대량으로 찍어낸 저품질 논문으로 그야말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진짜 보석 같은 연구를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학문적 신뢰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카이브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그냥 논문을 올릴 수가 없고요. 먼저 공신력 있는 학술 진학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의 동료 심사를 통과했다는 증명을 받아와야만 합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품질 검증 과정을 기존 학술 기관에 넘겨버린 아주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AI와 진실의 관계라는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그 AI의 실패가 현실 세계에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데요. 구글의 AI 모델, 제마가 만들어낸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현직 미국 상원의원을 콕 집어서 있지도 않은 경찰관과의 성관계, 심지어 비동의적 행위 같은 구체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생성한 거예요. AI의 거짓말이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주장의 모든 디테일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점입니다. 선거 연도도 틀렸고 혐의 내용도 당연히 없었던 일이고 심지어 등장인물인 그 경찰관조차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거라고 제시한 뉴스 링크는 당연히 5, 6페이지만 떴고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그냥 악의적인 소설이었던 거죠.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AI 환각, 영어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AI가 너무나도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도 스스로는 그게 100%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AI 기술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사태가 커지자 구글은 원래 잼마는 사실 확인용 모델이 아닙니다. 라면서 한 벌 물러섰고 결국 모델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블랙번 의원은 훨씬 단호하죠.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걸 셧다운하라. 기술적인 해명과 정치적인 책임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AI가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해질 텐데 이 AI가 만들어낸 거짓말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AI 시대의 책임 소재에 대한 이 핵심적인 딜레마를 남기면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부 주간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Beta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엔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AI 분야에 정말 놀라운 발전들을 한데 모아왔는데요. 핵심적인 논문 3편과 또 판도를 바꿀 만한 오픈소스 2가지를 지금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 AI는 과연 어디까지 진화했을까요? 지금부터
AI 기술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우오로스입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죠? 자기 꼬리를 무는 뱀, 우로보로스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요. 언어 모델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핵심적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기존의 체인업 소트 방식은 사람이 소리내서 생각하듯이 텍스트를 쭉 생성하면서 추론을 했거든요. 반면에 오로의 레이텐트 리즈닝은 완전 다릅니다. 마치 전문가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끝내고 답은 이겁니다 하고 결론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내부 연산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사고하는 거죠. 당연히 훨씬 빠르고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랑 비슷한 고차원적인 추론이 가능해진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숫자 7.7T에 있습니다. 7조 7천억 개, 정말 상상조차 힘든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 토큰을 학습하면서 어우로가 지식의 깊이는 물론이고 사고의 기반 자체를 다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2.6B, 그러니까 26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이 자기보다 몸집이 거의 5배나 큰 120억 개 파라미터 모델과 대등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미래의 AI는 단순히 지식을 더 많이 쌓는 게 아니라 가진 지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논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를 꼭 참고해주세요. 자,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디오 싱커입니다. 이름 참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 모델이 비디오를 보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는 정적인 이미지를 추론하는 걸 넘어서 동적인 비디오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거죠. 비디오 싱크의 추론 과정을 보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고 거기서 핵심적인 객체랑 행동을 딱 파악해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마치 혼잣말을 하듯이 스스로 단서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내부 단서들을 종합해서 최종 답변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도구 없이 모델 혼자서 생각의 재료를 만들고 요리까지 다 하는 셈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비결은요, 바로 특별히 만든 데이터셋이랑 두 단계에 걸친 아주 스마트한 학습 전략에 있습니다. 먼저 SFT라는 감독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 형식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GRPO라는 강화 학습으로 추론 능력 자체를 막 단련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동급 모델 중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AI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AI가 어떻게 창조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3D 인간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파이모젠인데요. 이제 AI가 현실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현실 그 자체를 창조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모젠은 데이터, 모델, 평가라는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서 비디오 생성 기술의 지식을 모션 생성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전시킵니다. 비유하자면 뛰어난 안무가가 춤 영상을 한번 쓱 보고 그 동작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비모젠의 진짜 핵심 경쟁력은 바로 이 데이터에 있습니다. 무려 22만 8천 개에 달하는 고품질 모션 샘플. 이게 있으니까 AI가 배울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정말 전례 없이 넓어진 거죠. 이 풍부한 데이터 덕분에 비모젠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러운 동작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AI의 새로운 사고와 창조 방식을 다룬 논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멋진 아이디어들을 우리 현실로 가져다주는 정말 주목할 만한 오픈소스 코드 2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AI가 스스로를 제어하는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오토데코인데요. 이건 개발자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수동 디코딩 작업을 아예 끝내버릴지도 모르는 정말 혁신적인 오픈소스입니다. 먼저 디코딩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AI가 문장을 만들 때 다음에 올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지금까지는 개발자들이 결과물의 창의성이나 정확도를 높이려고 템퍼레이처나 타피 같은 복잡한 설정값들을 일일이 손으로 조절해야 했거든요. 이게 마치 악기를 미세하게 튜닝하는 것처럼 아주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데크가 이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개발자가 복잡한 수치를 만지는 대신 그냥 사람 말로 좀 더 창의적으로 써줘
이렇게 명령하면 AI가 그 말을 알아듣고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죠. 결국 오토데코는 개발자를 이 고된 튜닝 작업에서 해방시키고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엔드-투-엔드 모델의 가능성을 활짝 열었습니다. 관련 기더브 링크는 뉴스레터에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AI가 텍스트와 이미지를 넘어서 세상 자체를 이해하기 시작한 시대를 살펴볼 건데요. 5번째 주제는 비전과 언어를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월드 모델 이무 3포인트입니다. 이무 3.5의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바로 이 속도입니다. 디다라는 새로운 기술 덕분에 성능 저하 하나도 없이 이미지 처리 속도를 무려 순배나 끌어올렸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효율성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 3.5는 긴 비디오와 텍스트를 함께 생성하고 텍스트가 복잡하게 섞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등 비전과 언어가 얽힌 콘텐츠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또 생성해냅니다. 이게 바로 네이티브 멀티모달 모델의 힘이죠. 이러한 강력한 월드 모델 능력의 배경에는 역시나 압도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수많은 비디오에서 추출한 10조 개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말 그대로 세상을 경험하고 배운 겁니다. 이 오픈소스 링크도 저희 뉴스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과 관련 링크는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에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